설마 아직도 막구독 같은 거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 주부아빠입니다. 이 노란 소파 오랜만에 보시죠? 네, 제가 이 노란 소파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건 유튜브 강좌를 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좀 강좌를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제 자신도 너무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주부아빠 구독자도 2만 명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초보 유튜버 생존기는 안 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제가 3개월이 되어 있겠네요. 제가 지금 찍는 이 순간 3개월도 안 된 초보 유튜버 맞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제가 구독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뭐래도 됐는 양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초보 유튜버 똑같은 친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유튜브에 대한 노하우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초보 유튜버 생존기 계속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루에 구독자가 한 100명 정도는 꾸준히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 시간은 하루에 한 400시간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 시간 4000시간 이런 거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막상 또 이제 이렇게 와 보니까 그런 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구독자 올라가면 시청 시간도 많이 올라가니까 그 시청 시간 4000시간 너무 높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고독하고 어려운 거 주부아빠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주부아빠도 여러분들처럼 그런 초보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초보입니다. 여전히 제가 지금 10,000명 넘었지만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겪는 과정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거예요. 초보 유튜버 생존기를 통해서 다 기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지난 날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부아빠는 지금까지 약 22,000명의 구독자를 모았고요. 그리고 영상의 총 시청 시간은 400만 분이에요. 400만 분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2700일 이게 연수로 따지면 약 7년이라고 합니다. 와, 7년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유튜브를 하는 일이 그냥 저의 어떤 개인의 취미생활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7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사람 인생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게 쉽게 바라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부담감과 책임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왠지 구독자 이렇게 막 10,000 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 고민 안 할 것 같죠. 근데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들에서 우리 배웠던 것들 다 기억하시죠? 채널명을 쉽게 만들어야 되고 좋은 썸네일 만들고 그리고 제목과 내용, 태그들을 잘 입력을 해서 기초들을 잘 다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기초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저처럼 어떤 기회들이 왔을 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쫙 다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부아빠는 IT에서 20년 동안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IS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SNS, 커뮤니티, 또 음악, 비디오 서비스까지 많은 분야를 경험을 했었고 많은 서비스를 만들고 많은 서비스들을 런칭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IT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부아빠가 알려드릴 내용은 도대체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맨날 무슨 IT 20년 경력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IT 20년 경력 사실일까?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구글 가방입니다. IT 20년 정도 했으면 요 정도 가방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방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따란. 네. 오래된 유튜브 책이 하나 있네요. 왜요? 놀라셨어요? 당연히 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IT 20년인데? 보시다시피 그냥 연습장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IT에서 일을 했을 때 구글이 초청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념품으로 이걸 주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어쨌든 주부아빠 IT에서 20년 동안 일한 거 사실입니다. 제가 제 정체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 강좌 더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정체를 왜 밝히지 않냐고요? 유튜브는 경쟁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지만 이 강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쟁자가 많아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원래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라는 이야기가 너무 저는 듣기가 싫어요. 저도 여러분의 입장처럼 똑같은 상태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정확히 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팁들이 실제로 만들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과연
이 유튜브라는 녀석, 여기엔 어떤 알고리즘들이 동작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 고민하시는 건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늘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지나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구독자는 안 느는 거야? 유튜브가 날 싫어하나 봐. 별 얘기들을 다 아시죠? 유튜브의 구독자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조회수도 높아질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유튜브가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유튜브가 동작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의 운영자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의 운영자가 되어야 유튜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바빠가 옛날에 서비스를 만들 때요, 이게 다 사람들이 운영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은 일부분만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기계에다가 맡겨야 돼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와 같은 이런 대형 서비스는 그런 알고리즘 없이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 이걸 어떻게 다 운영을 합니까? 하루에 뭐 수백만 개의 컨텐츠가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사람들이 보고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서비스 운영자들은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차라리 운영자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거라면 운영자한테 뭔가 사탕이라도 선물을 해주면 될 텐데 이게 운영자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잘 알고 있어야 되냐? 바로 이 유튜브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계의 생각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운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 운영자라면 이 운영자는 어떤 콘텐츠를 선택을 할까요? 유튜브 운영자라면 이 운영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싶어 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유튜브 운영자가 돼보면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결국 그 느낌을 가지고 유튜브 운영자가 이런 알고리즘 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유튜브 운영자가 원하는 건 크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좋은 콘텐츠가 많아지면 좋겠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유튜브 운영자라면 유튜버들이 쉽게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유튜브는 유튜버들이 생명이거든요.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상들이 있는 거고 영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봐주는 거잖아요. 바로 이 두 가지.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고 유튜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는 알고리즘을 분명히 짜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바로 이 유튜브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유튜브 공식 페이지에서도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건조해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잘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000 구독자 4,000시간 이런 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 유튜브는 데이터 분석을 해봤을 겁니다. 사람들이 채널을 운영할 때 어느 정도 급의 유튜버들이 잘 포기하지 않는가를 봤을 거예요. 그건 아마도 구독자 1,000명이었을 거예요. 구독자 1,000명 정도 되면 채널을 쉽게 버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데이터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시청 시간은 왜 4,000시간으로 했냐면 4,000시간 정도 돼줘야 이상한 채널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유튜브에 이 기준이 생기기 전까지는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들 정말 많았어요. 뭐 1분도 안 되는 영상도 많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어그로만 끌어가지고 광고비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영상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러한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이후부터는 그런 영상들이 매우 사라진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는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정화시키길 바래요. 그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는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더 클린한 콘텐츠를 원할 거고요. 그런 클린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마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실 거예요. 이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자, 유튜브에는 수도 없는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것들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으며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독자 수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작년 2018년도의 통계를 보면 유튜브 이용자 1명당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9.5개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구독하고 있는 채널의 수가 10개가 안 되는 거예요, 10개가. 그러니까 10개 채널 중에 내 자신이 선택한 어떤 구독한 채널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독자를 모으는 일은 당연히 어려운 거니까 구독자가 지금 조금밖에 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구독자를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하고 그리고 10,000명 이상을 돌파를 하잖아요.
구독자가 계속 늡니다. 지금 보면 지금 주바빠는 지금 업로드가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하루에 100명씩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 늘지 않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자를 모아서 이제 1000명, 10,000명 이상을 돌파를 하면 구독자가 계속 생기니까 이게 약간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동안 어떤 그 힘들던 그런 나날들에 대한 어떤 대가? 마치 그런 게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지금 구독자 한 명씩 늘리는 거 다 때가 되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오기도 하니까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의 구독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채널에 맞는 구독자가 오는 거예요. 설마 아직도 막구독 같은 거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막구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구글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유튜브는 구독자를 이렇게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 유튜브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명을 넘으면 유튜브에서 이메일이 하나 날라오죠? 와, 100명 축하합니다. 그쵸? 그럼 이러한 이메일이 과연 그냥 날라오는 것일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튜브 운영자처럼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포기하지 않게 만들려면 유튜브가 뭘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을 응원해줘야 됩니다. 유튜브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응원만 해주느냐? 그건 아니죠. 바로 유튜브가 구독자 수에 따라서 선물을 주게끔 알고리즘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어디에 있냐면 구독자가 0명일 때, 구독자가 하나도 없을 때 선물이 있습니다. 처음에 올리셨던 영상 기억나시나요? 첫 영상은 조회수가 다들 높아요. 이유가 뭘까요?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 없으면 유튜브 계속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첫 번째 동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노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야 이상하다, 내 영상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보네?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꼭 첫 영상에 대해서는 노출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럼 이걸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영상에 노출률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 잡아야지만 첫 번째 영상부터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채널을 준비 중이고 첫 번째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면 이 첫 번째 영상은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저처럼 얼굴을 내밀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라면 첫 번째 동영상은 자기소개 영상을 올리시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모르고 있어요.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보게끔 만들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소개를 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살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러한 단순한 소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호감을 주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 할 때 영업을 나가면 뭐부터 하죠? 예, 저는 어느 회사의 누구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 간단한 자기소개가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첫 번째 동영상을 올린다면 자기소개 영상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주바빠의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그 썸네일에 서울 마포구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혹시라도 그 추천됐는데 서울 마포구 사람들 보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첫 번째 영상에도 구글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글 알고리즘은 어디서 또 동작을 하느냐? 특정 구독자 수에서 알고리즘이 동작을 합니다. 이 역시 구글이 주는 이메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메일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처음 구독자 100명 달성했을 때, 그 다음 500명, 1000명, 그리고 10,000명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달성을 못 해봐서.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이 10,000명까지 달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구글이 이메일을 보내줘요. 근데 이때 특이사항이 뭐냐면 돌파를 했을 때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운영자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운영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 100명이나 돌파했네? 야, 노출 좀 주자. 이 사람 더 해가지고 또 한 500명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명을 돌파했을 때 영상에 대한 노출수를 순간적으로 늘려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500명 돌파했을 때도 그렇죠? 어머, 이 사람 이제 500명 돌파했네? 1000명 구독자 1000명 곧 될 수 있도록 노출을 조금 더 높여주자. 그래서 이런 특정 구간에 대한 돌파를 시도를 했을 때 유튜브가 여러분의 동영상을 노출을 밀어주기 때문에 이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 100명, 500명 오셨을 때 있잖아요. 이때를 위한 영상을 하나 좀 잘 만들어 두세요. 누가 봐도 정말 매력적이야. 정말 잘 만들었어 하는 영상. 지금의 구독자를 생각하지 말고 야, 나한테 지금 구독자 한 10만 명 있어. 이 사람들이 봐야 될 영상이야.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영상. 이런 영상을 만들어 두고 딱 100명 왔을 때 혹은 500명, 1000명 왔을 때 이때 그 영상을 딱 하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영상 때문에 여러분의 구독자가 확 많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구독자 1000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자 1000 때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노출률의 한 5배에서 10배를 한번 올려주는 것 같아요. 이때를 잘 활용을 하면 바로 구독자 4,000명, 5,000명, 뭐 10,000명까지 가는 건 완전 시간 문제예요. 저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류의 구독자가 느는 현상을 여러 채널을 제가 지금 봤거든요. 특히 또 한 채널은 제가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한 분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그분의 채널을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순식간에 구독자 10,000명을 돌파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저의 데이터와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들 있잖아요. 100명, 500명, 그리고 1,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이 구간에는 분명히 유튜브가 구독자 수 돌파에 의해서 노출수 선물이라는 걸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1,000명 돌파 때가 굉장히 추천이 세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왜 도대체 유튜브는 날 싫어하지? 왜 내 영상은 노출을 많이 안 해주는 거야? 싫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상들 유튜브는 노출 많이 해주고 있어요. 단지 그 노출된 거를 제가 못 잡아먹기 때문이죠. 한 예로 여러분의 첫 번째 동영상들을 보면 조회수가 뭐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나오거든요. 이 100이라는 조회수가 찍히려면 말이죠. 1,000에서 2,000건 정도는 노출을 해줘야지만 이 조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일단 유튜브가 추천하는 콘텐츠는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앱으로 들어갔을 때 홈이라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예, 홈에서 추천되는 경우, 그리고 맞춤 영상이라고 해서 추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춤 영상은 알림으로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흔히 보실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영상 보기 페이지 들어가시면 밑에 관련 영상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맞춤 영상입니다. 이런 영역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콘텐츠를 추천을 시켜주고 있어요. 뭐 이런 추천 영역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영역은 어디냐면 바로 검색인데요. 검색이 왜 좋냐면 다른 추천 영역들은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영역들이지만 검색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첫날에는 여러분들의 영상이 특정 키워드의 상위 쪽에 노출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들을 보시면 막 조회수도 많은 애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면 최소 첫날에는 그 상위 검색 결과에 여러분들의 영상도 나오실 수가 있어요. 물론 너무나 인기가 좋은 검색어들은 여러분들의 영상이 안 나올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인기가 좋아서 새로운 영상도 많이 있고 기존에 인기도 너무 많은 영상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대신 그렇게 너무 메가급 인기 검색어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여러분들의 영상들이 상위 쪽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나면 첫날에는 여러분들의 영상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검색 결과 노출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홍보 작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나면 가만히 있으실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슨 커뮤니티 서비스가 있다면 거기에다가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도 여러분들의 영상을 올리셔서 얘가 첫날에 조회수가 좀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검색 결과 상위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질 않으면 검색 결과에서 계속 뒤로 밀리실 거예요. 유튜브는요, 검색 결과 내용이 늘 신선했으면 해요. 자, 운영자 마인드로 돌아갑시다. 맨날 검색을 하는데 검색 결과에 매번 같으면 이 사람이 볼 컨텐츠가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새로운 컨텐츠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실험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 검색 상위로 한번 좀 올려줘가지고 아, 이 영상이 사람들이 많이 볼까 안 볼까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회수가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검색 상위에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계속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올리신 처음 날에는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 자, 그럼 유튜브가 뭐 주바빠 말대로 우리의 생각보다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높아질 수 있고 구독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영상의 퀄리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하고 계세요?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린 거? 아니면 뭐 조회수가 높은 거? 물론 그것들도 영상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평균 시청 지속 시간과 CTR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아, 이거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그냥 간단히 말해서 제가 시청 시간이라고 할게요. 이 시청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봤느냐라는 거예요. 영상을 오래 보게 된다는 건 아,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유튜브는 말이죠, 이 시청 시간이 길어야 여러분의 영상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조회수와 뭐 좋아요, 댓글 수도 들어가긴 하지만 제일 많이 점수를 주는 건 이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방송국
한국 사람들 말이죠. 드라마 만들거나 예능 프로 만들 때 뭘 염려들을 하겠어요. 영상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봐줘야 광고도 기다리면서 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예요.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는. 이건 또 뭐랑 관련이 있느냐. 유튜브는 뭐 먹고 살죠? 광고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영상을 길게 봐줘야 그 영상 안에 광고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수익 창출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10분 이상의 광고에는 여러분들 광고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10분 미만의 영상에는 동영상 광고를 단 한 개밖에 넣지 못해요. 이렇기 때문에 10분 이상의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균 지속 시청 시간에 대해서 아시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길게 올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평균 지속 시간이 계속 떨어져.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그럼 그냥 차라리 영상을 짧게 만들자. 예를 들어 한 3분짜리 만들면 그래도 한 1분 30초는 버티지 않을까? 그러면 내 시청 지속 시간 한 50%는 나올 거 아니야? 적어도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긴 영상일수록 좋고요. 긴 영상을 만들고 시청 지속 시간을 높게 만들어야 유튜브가 좋아해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잡게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든지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유튜브가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밖에서 연설을 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3분 동안 이야기해도 지루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분 동안 얘기를 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결국 유튜브가 잡고 싶은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좋은 콘텐츠를 줄 수 있다. 유튜브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는 거 중요한데, 근데 어떻게 늘려야 된다? 긴 동영상으로 평균 시청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부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엔 한 5분짜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분, 그 다음에 한 또 9분, 그 다음에 한 10분 점점점 늘리면서 도전들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지루하지 않은 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를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10분짜리를 무조건 만들어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자꾸 자기 자신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결국엔 여러분이 나중에 원하는 구독자 수가 왔을 때, 수익 창출이 왔을 때 수익도 더 벌어내실 수가 있어요. 주바빠가 생각하는 편집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재미없는 걸 자르면 재미있는 것만 남는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CTR이에요. 제가 지금 CTR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CTR이 노출 클릭률이라는 겁니다. 노출된 양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했느냐. 100번 정도 노출이 됐는데 이 중에 3명이 이거를 선택을 했다면 노출 클릭률은 3%가 되는 거죠. 보통 유튜브는 이 노출 클릭률, 다시 말하면 CTR, 이 CTR이 최소 2%에서 최대 1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CTR을 좌지우지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뭘 보고 클릭하시죠? 바로 썸네일과 제목이죠. 이래서 썸네일과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상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먼저 썸네일과 제목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썸네일과 제목을 잘 만들어서 이 CTR을 계속 올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CTR은 어느 정도일까요? 좋은 CTR은 5%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유튜브의 평균 CTR이 최저 2%에서 10%까지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보통 한 5%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영상이 유튜브한테 더 추천을 하게끔 만들려면 CTR이 7% 이상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 CTR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떨어지는 영상은 당연히 CTR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관심 높은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관심사가 이것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 여기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막 썸네일과 제목에다가 이상한 제목하고 썸네일 넣어가지고 막 사람들은 막 무조건 클릭하게 만들어. 근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이 뭐야 이건 맞지 않는 영상이잖아. 싫어요가 남발돼. 이게 바로 어그로 영상이에요.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관심사가 높은 영상이라면 이 관심사를 더 끌기 위해서 그에 맞는 썸네일과 제목을 더 보기 좋게 변경하는 건 맞지만 전혀 관심사가 아닌 걸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드는 건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대박 영상이라는 건 어떠한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평균 지속 시청 시간과 이 CTR의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면 바로 여기서 어마어마한 유튜브 추천을 받게 됩니다.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추천이라고 해가지고 뭐 첫날부터 추천이 막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마치 게임 같아요. 만약에 뭐 추천을 했는데 계속 뭐 유지가 되면 뭐 첫째 날에 이만큼, 둘째 날에 이만큼 추천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비로소 그 추천의 벽을 뚫게 되면
되면 바로 홈이나 인기 같은 데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의 슈퍼 추천에 걸리기 위한 이 알고리즘의 방법은 뭐냐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45% 이상을 유지를 해라. 그리고 CTR은 7% 이상을 넘어라. 이 컨비네이션 조합이 되면 유튜브한테 추천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쉽지는 않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높더라도 CTR이 낮은 경우도 있고요. CTR이 높더라도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낮은 경우가 허다해요. 사실 이 두 컨비네이션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자, 이제 영상의 퀄리티를 우리가 무엇에 맞춰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참고로 이 평균 지속 시청 시간하고 CTR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베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영상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셔서 CTR과 이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영상을 올리고 나서 3일 이후의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날은 여러분들 알림을 보고 온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CTR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시작한 날짜 3일까지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고요. 그 이후의 날짜의 CTR이 중요합니다. 근데 평균 지속 시간도 높고요. CTR도 높아요. 근데 왜 이게 막 올라가지 않는 거죠? 애석하지만 그 영상은요,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많이 찾지 않는 콘텐츠인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존재를 해요. 이번에는 막 안 올라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오르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러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유튜브에는 노출을 극대화시켜주는 특정 구간들이 있다. 그것은 구독자가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됐을 때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영상의 퀄리티는 평균 지속 시청 시간과 노출 클릭률로 확인을 하자. 이것이 바로 유튜브가 좋아하는 것이다. 이 부분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막구독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가 그런 추천을 해주잖아요. 여러분을 맞춤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막구독을 하면 여러분의 막구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추천을 제일 먼저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영상을 100이라는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킬 거예요. 이게 100이라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구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구독을 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게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새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독 안 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막구독을 해버리시면 여러분의 지금 구독자가 낮았을 때 여러분의 영상 컨텐츠가 자꾸 그 구독자들한테만 간단 말이에요. 막구독하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 100명 정도한테 노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구독한 사람들이 없으면 순수 막구독 안 한 사람들한테 100명한테 이게 노출이 날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막구독한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0명이 다 막구독한 사람들한테만 노출 추천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용자가 늘지가 않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구독을 막 그렇게 늘려버리시면 채널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 구독하고 저 사람이 날 구독해줬으니까 구독자가 막 느는 것 같죠? 그거 잠깐입니다.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구독하는 건 맞는데, 그냥 아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구독하시면 그건 여러분 채널 스스로 다 깎아먹는 거예요. 유튜브의 추천 로직을 망가뜨려서 결국 스스로가 지금 그런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구독자 천천히 늘어도 돼요. 제발 막구독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유튜브 하는 거 정말 어렵죠? 아유, 막구독도 하지 말래. 근데 그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제 말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 하는 건 좀 어렵지만, 아유, 다 하다 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바빠가 늘 여러분들 조언 드리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모르는 내용 있으면 다 공개해드리고 데이터 분석해서 다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IT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오늘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또 새로운 강좌 보시고 또 공부들 쫙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유튜브에 관해서 알고 싶은 내용,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은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가 안 돼가서 푸념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주부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